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잠시 쉬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정율성 공원을 놓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정치권 주요 이슈를 여야 시각에서 풀어봅니다. 8월 2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인나들목에서 70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옥포 분기점 15.4km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화랑로 동대구 나들목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 망우당 고가차도 중간 지점 못 가서 지체되고 있고요. 안심로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유라역 교차로 쪽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3공단 빠지기 직전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 있습니다. 상동교 방향으로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에는 현재 시간당 1에서 3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mm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 분포 보이겠고요. 최고 체감 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서 더운 곳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동북권과 대구 경북 신공항 사이 직결 교통망인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어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로 개통 시기를 공항 개항 시기인 2030년에 맞추는 속도전 때문입니다. 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하나요? 예, 이 도로는 동대구 분기점에서 팔공산을 관통해 동군위 분기점까지 직선에 가깝게 이어지는 25km 구간이고요. 대구 동구와 수성구 주민들은 물론 경산, 청도 주민들까지 신공항 접근선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갈아타라는 방식이 기존 구간보다 거리가 20km 정도 단축되고 동대구 분기점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려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좀 빠듯하다 이거죠. 예, 대구시는 그동안 이 구간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니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서 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자금 조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교통 수요가 상당히 높게 측정됐고 또 이 도로가 기존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연결해 이동거리를 줄이는 만큼 수도권과 부산권 교통량도 대거 흡수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팔공산이 이제 국립공원이잖아요. 공사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 대구시는 팔공산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해뒀고 전체 구간 중 터널 구간이 17km인데 터널을 땅속 깊이 파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최종 노선과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물색할 방침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내년에 국토부에 민자 사업 제안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평가를 거쳐 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도로 추진 과정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예, 요즘 일상적인 장소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대구 도심 주요 공원과 산책로들의 CCTV가 부족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 범어공원은 면적이 7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산책로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또 경상 가명공원의 경우에는 대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카메라 6대가 있었는데 네. 모두 방범용이 아닌 문화재 관리용이어서 문화재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주공원의 경우에도 사정이 조금 나아서 60여 개의 CCTV가 있었지만 네. 휴게소나 야외음악당 주차장에 쏠려 있고 공원 내 산책로나 운동시설에는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물론 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주요 지점을 제대로 비춰준다면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공원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 등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 간격이나 장소, 규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시는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장소와 같은 산지형 공원은 대구 안에 약 40곳이 있다면서 현재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고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나 설치 시기 조율을 거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대책 기대하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생후 겨우 2달이 지난 아이가 운다며 폭행해서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아이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또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함께 머릿속에 피가 맺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이 범행은 아이가 찾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네, 두개골 골절 뭐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실형이 당연히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피한 건지 좀 의외입니다. 예, 상해 정도가 심각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또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가족들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가볍다고 착각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예, 대구 한 경찰 간부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어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들이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모 경정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업무 지시를 할 때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을지 연습 당시 부적절한 발언이 결국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구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다른 경찰서로 우선 전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 희망교에 있는 도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배사 이상민입니다. 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해수로 도배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건축의 내장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필름, 도배도 있고 또 바닥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있는데 도배가 저한테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제 뭔가를 포장하고 또 새롭게 이쁘게 만들어내는 게 좋았었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좀 이사철에 물리면은 좀 제일 바쁘고 보통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4시나 5시 되면 이제 마치는 그런 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고 아무래도 끝날 때쯤이 제일 바쁘겠죠.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마무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쯤인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도배를 새롭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가족이 도배한 모습을 보고 되게 고마워하고 이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좀 뿌듯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아저씨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어린 친구들 눈빛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여자 도배사들, 젊은 또 도배사들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거나 검색을 하시면은 도배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도전하십시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8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좀 일찍 끝났죠. 양당이 어제 오늘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연찬회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 얘기 먼저 해보면요.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 TK 물갈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선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껏 대구 지역 정치권 현안을 살펴보면 매번 교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50%에 가깝거나 웃돌거나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 여론 사이에서도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양 위원장이 물론 이 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양 위원장이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구 지역 주민들이 왜 지금 TK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론이 정도는 네.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좋은 평가십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굉장히 교체율이 높은 편이라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봤을 때는 대구는 사실 순수하게 경선이라기보다는 공천에 의해서 지금 당선이 되시게 네.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교체는 지도부의 의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네. 사실 국민 여론, 대구 시민 여론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지도부에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네. 속내가 아니었을까. 나는 빼지 말아주세요 하는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혹은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을 쉽게 공천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분들이 양금희 의원에서부터 제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님까지 그런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기가 굉장히 쉽겠죠. 저는 또 강사빈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출마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아니 이렇게 좀 공천이 바뀌어줘야지 이거 출마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도부의 속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조금 막아내고 싶어하는 본인의 속내가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초선 의원들이다. 이 정치적 메시지가 그쪽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네. 저는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옛날에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던 얘기가 대구에서도 중진을 키워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하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메시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바뀌었잖아요. 네. 전략적인 의미가 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우리는 지역구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대구 내에서 지역구로 옮겨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좀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 시민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석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일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조금 국민의힘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공천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보다는 당원들 얘기를 좀 듣자. 네, 근데 조금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자면 이미 네.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TK 네. 지역이나 PK 지역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정말 텃밭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텃밭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공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공천할 수 있는 방향,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공천 네.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고민의 일환으로 양금희 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네, 어쨌거나 이번에 홍 시장님도 네. 또 이야기를 하나 남기신 게 이번에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관련된 네.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때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두 사람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셨는지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이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띄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홍 시장님 오보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개인적으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대구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오버페이스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본인의 모든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네.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고 양금희 위원장도 그런 홍 시장님의 지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시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이네요. 왜냐하면 네.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가져왔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성과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제가 굉장히 극도로 좀 불쾌하셨군요. 반대하는 뭐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네. 누구든지 간에 현수막에 뭐 몇십억 예산 받아왔습니다. 이런 정치는 조금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모든 게 다 관계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홍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홍 시장님 우리 밖에서 잠깐 얘기했던 홍범도 우리 장관 상이나 이런 거 비판적인 시선을 좀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지도부와 약간 비판적인 시선, 약간 결이 다른 행태를 네. 보이시면서 대구 내에서는 분명히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지지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지지도와 지금 중앙에 바라보는 지지도가 다른 것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선거가 힘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국민의힘당 대구시당 내부의 그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금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홍준표 시장님하고 대구를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가자 하는 건 시당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자신의 대권과 자신의 향후를 봤을 때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컨트롤된다고 보여주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다음 총선에 대구시 내에서는 네. 대구시당 내에서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홍 시장님이 진짜 본인의 대권을 바라본다면 원래 스타일대로 본인 스타일대로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뭐 그렇다고 해서 화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구시당 상황 자체가 어쨌거나 현안이 많습니다. 이게 정쟁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비춰질 부분보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야를 네. 막론하고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산적한 문제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처사라고 보이고요. 네, 네, 뭐 저도 지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여야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이걸 총선까지 끌고 가느냐, 뭐 조기에 차단을 하느냐 여기에 좀 이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다는 대중이 많아서 이 얘기 좀 해볼까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활을 거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지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이미 과학적인 그리고 수치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 양보다 후쿠시마에서 이제 30년에 나눠 배출하는 양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 역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부 방송 보도들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 자체는 그런 과학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서적으로만 선전선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과 건강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괴담만 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와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온갖 정치 구호 속에서 지금 정말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그 속을 정말 열어다 보면 단순히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한 판단은 아닌지 네.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홍보를 선전 도구로 가져갔는데 국민들 지지가 이렇게 나온다면 민주당이 정말 잘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시선을 좀 떠나서 봤을 때 지금 지지도에서 부동층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러면 왜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을 우선은 정부 여당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그 급식 청와대 음식을 이제 회를 했다. 저는 청와대에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 보는데 아이들 급식에다가 수산물을 더 올리겠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저도 애들 놓고 보니까 지금 오염수 문제는 되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더 여론적으로 큰데 그것을 아이들 급식에다 넣겠다 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하는 게 정부 여당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과학적인 거는 저는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서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이 핵 위험이 100% 안전합니까 했을 때 100에 가깝다.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백신 쪽을 전공했을 때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 QC를 할 때 우리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튀는 위험성은 무조건 감안하고 가야 된다. 그 한 번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최대한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체크들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100% 안전하다가 과연 과학적인 주장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같이 공감하고 정부 여당이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가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근거로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꺼내드리겠습니다. 2008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민주당에서 아주 프로파간다로 일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율을 끌어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들이 있죠. 광우 뻥 사태라고 합니다. 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뭐 뇌에 구멍이 뚫린다. 뭐 온갖 괴담들 그리고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들을 끌고 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냈고 실제 시위를 하고 정말 지지율도 낮아졌지만 지금 드러난 거 보십시오.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전선동의 역사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모이고 있는 모습은 선거 부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쨌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사건건 선전선동, 사사건건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들을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자체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물론 과학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미일 관계를 정말 구축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무너뜨렸던 외교 질서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극도로 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일한 것도 보면 일본 네. 정부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는 정당과 어떻게 보면 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만 보이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진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또 판단을 문제인 일단은 것 그 같습니다. 외교 질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앞으로 저희가 외교적 정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많이 고민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 전면 금지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외교를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보죠. 근데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전면 금지 자체는 저는 사실은 그 내부 정치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굳건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류가 자주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역시나 상황이고요.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예, 중국 맞습니다. 역시. 뭐 물론 뭐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일본 오염수 그 일본 수산물을 뭐 50% 정도 수입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한 10% 정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타격은 굉장히 클 그쵸. 거다. 네. 그리고 일본 자체에서도 어민들을 위한 뭐 그 정책을 하겠다. 뭐 네. 몇천억 정도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는가. 네. 지금 어민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민주당이 선동해서 어민들이 피해 입는다. 민주당이 선동을 해서 또 어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그걸 책임지는 건 정부 여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네, 공당의 일원으로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들이 선전선동을 하지 말아야 될 문제지 그걸 정부 여당의 책임을 전가하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그 어떤 이유더라도 그 피해를 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부 근데 여당의 그 피해를 역할이겠죠. 공당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거 그거는 자체가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도 그 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리 동해안 지역에 수산물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모니터링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취임 1년 맞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 1년 평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일단 당 안쪽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뭐 취임 1년을 맞으면서 저는 뭐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공과가가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혁신위 내에서는 문제도 있었고 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나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지만 네. 그 혁신적인 모습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재명 방탄으로 보이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내부적으로 뭐 대의원직 폐지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을 이번에 좀 통과를 시키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요. 1년 정도 맞았는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네. 지금 어저께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와서 더 이상 계속적으로 뭐 야당과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조금 더 문제지 않나라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의 1년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선, 방탄, 선거 부정 모든 게 담겨 있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 1년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의 제1야당은 사당화가 이미 된 상태고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주 안타까운 정당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임시국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 국회 관련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광장의 결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내린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구미, 안동 30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8월 29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